손주 봐주는 부모 따로 있고 여행 가는 부모 따로 있니? 어머, 어머니 그 나이 먹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귀여우시네요. 저였으면 평소에 고생하는 자식들 여행 간다 하면 용돈이라도 찔러 넣어주겠어요. 며느리 지혜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음을 좀 넓게 가져보세요. 저희라고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 애기가 아니잖니? 막말로 여행은커녕 너네들이 나한테 외식이라도 한번 하자고 애기라도 한번 해봤니? 너네들이 자식된 입장으로 사돈을 챙기는 건 좋은데 나는 찬밥 신세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다. 아무튼 앞으로 나는 딱 받은 만큼만 돌려줄 거니까 너네 알아서 하거라. 오늘 이야기 속주인공은 61세 이영선 씨와 그녀의 아들 34세 정민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영선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20살 초반의 가난한 살림으로 시집와서 남편과 함께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살았죠. 그렇게 둘이 합심해 마련한 서울 근교의 아파트는 그저 집 한 채가 아니라 그녀의 젊음과 고생 그리고 행복했던 기억이 담긴 결실이었습니다. 햇살이 드리운 거실은 그녀가 남편과 함께 고른 커튼 패턴에 따라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패턴만 봐도 남편과 함께 커튼 가게를 돌아다니며 고르던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영선 씨의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여보,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 많이 했지. 고맙고 미안해. 우리 아들도 많이 컸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지만 아들 민호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또다시 엄마로서의 역할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여자친구 서지혜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지혜 데려왔어요. 어머, 왔구나. 어서 와라. 영선 씨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혜는 참한 인상에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첫인상이 좋아서 영선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셋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혜가 하는 일,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서로의 취미가 무엇인지. 엄마, 사실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아들 민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지혜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 정말? 축하한다. 영선 씨는 기뻐하며 일어나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이어서 한 말에 영선 씨는 멈칫했어요. 그런데 엄마, 우리 결혼하게 되면 신혼집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영선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집을 구할 생각이니? 영선 씨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요. 예비 장모님이 근처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요. 장모님 댁 근처로 구하고 싶어요. 장모님 집이면 어디지? 성남이요. 그쪽에 계세요. 분당이라면 민호의 직장과 꽤 먼 거리였습니다. 거기면 내 출퇴근이 힘들지 않을까? 매일 왔다 갔다 하려면 아, 그건 괜찮아요. 차로 40분 정도면 가니까요. 민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영선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40분이라. 매일 그 시간을 오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들이 고생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조금은 서운했고요. 나중에 아기 낳으면 장모님이 봐주시기도 편하잖아요. 지혜도 직장 다니니까 육아가 걱정인데 장모님이 가까이 계시면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혜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영선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혜가 편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 키울 때도 친정엄마가 가까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지혜도 영선 씨를 바라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대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그래, 너네들이 살 집이니 너네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맞겠지. 영선 씨는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는 딸을 위해 사위까지 장모 집 근처로 오라고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도 곧 사돈이 될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들 민호가 기뻐하며 영선 씨를 안았습니다. 지혜도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영선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배웅하고 돌아온 영선 씨는 분당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곳보다 훨씬 비쌌어요. 게다가 신축 아파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모아둔 것보다 더 들어가겠네. 영선 씨는 저축해둔 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집을 사주고 싶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조금 더 저축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마침내 신혼집이 정해졌습니다. 지혜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 바로 옆동이었어요. 영선 씨는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아들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영선 씨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뿌듯함과 동시에 어딘가 모를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 날 영선 씨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정말 멋진 신랑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장가가는구나. 그렇게 결혼 후 민호와 며느리 지혜는 신혼여행을 다녀와 새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영선 씨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너무 자주 연락해서 신혼부부를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민호야, 집은 어때? 살만하니? 네, 엄마.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안사돈이랑도 가까우니 며느리가 좋아하겠네. 네, 장모님이랑 어제도 한우 먹으러 외식하고 왔어요. 그렇게 결혼 1년 후 아들 부부의 첫 아이, 영선 씨의 첫 손주인 도훈이가 태어난 날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작디 작은 손주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그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지혜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선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혜예요. 어머, 지혜야. 무슨 일이니? 저 오늘 일정이 생겼는데 민호 씨가 바쁘대서 잠깐 도훈이 좀 봐주실 수 있죠? 영선 씨는 맨 처음에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금방 돌아올게요. 도훈이 분유 시간이랑 기저귀 갈아주는 거 다 메모해놨어요.
지혜는 영선 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영선 씨는 하루 종일 작은 손주를 돌보았어요.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잠도 재우면서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혜가 돌아왔을 때 영선 씨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지혜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희 오늘 저희 엄마 모시고 하남 스타필드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영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돌보는 동안 지혜는 안사돈과 쇼핑과 외식을 즐긴 것이었습니다. 내심 서운했지만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넘어갔죠. 하지만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일이 반복됐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돌아와서는 엄마, 덕분에 저희 잘 다녀왔어요. 장모님이랑 온천 여행 다녀왔는데 완전 좋았어요. 라며 마치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사돈하고만 여행 간 건 둘째치고 이럴 거면 뭐하러 사돈댁 근처에 집을 얻어달라 했는지 의아했죠. 하지만 초반에는 그마저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도 도훈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 그럼 내가 가마. 영선 씨는 이번에도 기꺼이 손주를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영선 씨가 아들 부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와 지혜는 이미 여행 가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영선 씨가 물었습니다. 아, 제주도요. 장모님이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주셔서 장모님랑 같이 가는 거예요. 지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알고 계시는 줄 알았네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영선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손주만 봐주고 아들 부부는 안사돈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다니. 그날 영선 씨는 손주를 돌보면서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기분은 더욱 우울해졌어요. 우리 도훈이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도 영선 씨의 마음은 자꾸만 아들 부부가 안사돈과 함께 즐기고 있을 제주도 여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함께 초대받지 못한 것이 서운했습니다. 이틀 후 아들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영선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속으로만 사귀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지혜야. 이렇게 매번 나는 손주만 보고 너희는 사돈이랑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내 입장에선 좀 서운하다. 영선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혜는 싱긋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손주 맡기는 건 믿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살면서 잠깐 쉬는 시간 가져야죠. 그래야 애기도 더 잘 보지 않겠어요? 맞아요,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는 한 번을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하니? 그러자 민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 그게 장모님이 먼저 계획을 세우셔서요. 다음에는 엄마도 모시고 가요. 하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영선 씨는 계속해서 손주만 봐주는 역할을 맡았고 아들 부부는 사돈댁 식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영선 씨가 도훈이를 돌보고 있을 때 우연히 지혜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안사돈과 아들 부부가 함께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영선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마침 손주 도훈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영선 씨는 얼른 아이를 달래느라 바빠졌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우는 동안 영선 씨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의문이 생겼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손주 봐주는 부모 따로 있고 여행 가는 부모 따로 있나? 그 순간부터 영선 씨의 속에는 처음으로 내가 이걸 왜 다 감당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희생 위에 처가 가족과의 여유를 누리는 자식들의 모습에 영선 씨의 마음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돌아왔을 때 영선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가세요? 저녁이라도 같이 드시고 가시지. 지혜가 형식적으로 붙잡았지만 영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서.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 싫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선 씨는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왔지만 정작 아들은 자신보다 처가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은 손주 봐주는 도우미 정도로만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아들 부부에게 이러한 마음을 애기를 했지만 말로만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라고 하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선 씨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사돈 생일 땐 함께 생일 기념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금방 실망으로 바뀌는데 생일 며칠 전에도 연락 한 통 없더니 당일에만 문자 하나 띡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요즘 일이 바빠서 전화 못 드려 죄송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물도 저녁 식사 초대도 없었어요. 물론 선물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돈댁 식구들은 극진히 챙기면서 자신은 신경도 안 쓰는 게 서러웠죠. 그렇게 영선 씨는 혼자 생일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불었습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손주 봐달라고 연락해온 며느리에게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라, 나도 슬슬 지치고 힘들구나. 매번 사돈하고만 외식하고 여행 가면서 나한테는 손주만 봐달라고 하니 솔직히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마음을 열었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어머, 어머니 그 나이 먹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귀여우시네요. 저였으면 평소에 고생하는 자식들 여행 간다 하면 용돈이라도 찔러 넣어주겠어요. 며느리 지혜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음을 좀 넓게 가져보세요. 저희라고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영선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애기가 아니잖니? 막말로 여행은커녕 너네들이 나한테 외식이라도 한번 하자고 애기라도 한번 해봤니? 영선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네들이 자식된 입장으로 사돈을 챙기는 건 좋은데 나는 찬밥 신세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다. 알겠어요, 어머니. 너무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꼭 모시고 여행 데려갈게요. 이럴 때 보면 어머니는 꼭 애기 같으셔요.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부탁드릴게요. 알겠다. 그럼 당분간은 그런 부탁 없을 거라 생각하고 손주 봐줄게.
영선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시간 많고 공짜로 부려먹는 식모 취급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영선 씨는 평소처럼 도훈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아마도 지혜가 언제 돌아올지 알려주는 연락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영선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진짜 짜증나.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랑 결혼해주고 손주도 낳아줬더니 집 해준 거랑 손주 봐주는 걸로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고 있어. 시엠이 잘못 만나서 지겹다.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메시지는 분명 지혜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영선 씨에게 보낼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이 분명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참고 살아온 세월이, 그동안 자신이 희생하며 해줬던 모든 순간들이 모욕과 뒷담화 한 줄로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영선 씨는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몇 분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도훈이가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카톡을 잘못 보낸 걸 모르는지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지금 보낸 거. 나한테 잘못 보낸 거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혜는 민망한 듯 그러나 여전히 가볍게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친구한테 푸념한 건데. 푸념? 그게 푸념이니? 뒷담이지? 영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잠깐 짜증이 나서 그런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친구한테는 불만도 얘기하고 다들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지혜는 변명하듯 말했지만 영선 씨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서운함과 무시당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순간 영선 씨의 속에서 끓어오르던 것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에게 뭘 해줬는지 하나하나 떠올릴 필요도 없다. 집? 손주? 너희는 너희가 보여준 만큼 돌려받게 될 거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아무리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도 방금 내용은 도가 지나쳤어. 일단 이따가 빨리 돌아갈게요. 만나서 같이 얘기해요. 얘기는 됐다. 지금 안 오면 집에 돌아갈 테니 내가 빨리 와서 도훈이 보거라. 영선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30분 후 지혜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선 씨는 이미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실수였어요. 정말이에요. 듣기 싫다. 난 이제 갈 거다. 어디 가시는데요? 좀 더 얘기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더 이상 할 말 없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것, 너희한테 생색낸다는 것. 다 알았으니까.
영선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선 씨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 느껴졌어요. 애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동안 영선 씨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증여세를 내고 이미 아들 명의로 해준 집이라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증여 후 상당한 배은망덕의 행위가 있었다면 증여 취소 소송이 가능해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영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충분한 배은망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증여 취소 서류에 사인을 하는 영선 씨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꾹 찍는 순간 가슴속이 후련해지며 그래, 이제 끝났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영선 씨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여러 번 전화를 했었지만 영선 씨는 받지 않았었죠. 엄마. 드디어 전화 받으셨네요. 지혜가 무슨 말실수를 했다고 하던데. 민호야, 엄마다. 너한테 해줬던 집, 이제 엄마가 도로 가져올 거다. 민호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장난이죠? 하지만 영선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다.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것만큼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만 줄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걸로도 충분히 좋지 않니? 엄마. 지혜가 실수로 보낸 메시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민호야. 적어도 너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니? 영선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게 실수처럼 보이니? 나는 진심으로 느껴지는구나.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 내가 손주만 봐주고 너희는 사돈하고만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내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바라니? 내가 계속 너희한테 베풀기만 하길 바래? 이제 그만할 거다. 변호사에게 이미 증여 취소 신청을 했어. 그 집은 다시 내 거야.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집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선 씨는 더 이상 아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내 장모님한테 가서 살면 되겠네? 그렇게 좋아하던데? 그 말에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영선 씨는 통화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어요. 잠시 후 며느리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영선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영선 씨는 그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더는 그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시간 후 민호가 영선 씨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벨을 계속 눌렀지만 영선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의 외침이 밖에서 들렸습니다.
결국 영선 씨는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집에 가. 이제 소용없어. 엄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민호야, 넌 처가의 자식이잖니? 그렇게 처가만 찾더니 이제 와서 나를 찾니? 민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진짜 바보였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고 뭐고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부터 난 받은 만큼만 돌려줄 거다.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이제부터 내가 지켜볼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아들 민호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영선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메시지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라고 또 보냈지만 더는 그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 집에서 나온 아들 부부는 결국 사돈댁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구나. 영선 씨는 집안에 쌓아두었던 증여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창밖으로 봄 햇살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순간 바람이 창가에 살짝 스치며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녀의 결단을 지지해주는 것 같았어요. 영선 씨는 커피잔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으니까요.